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 용어도 쉽고 또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법률 분야의 용어가 생소하여서 이해하기가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과정에서 다루게 될 민법 중에 친족과 상속편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다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건데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예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에 좀 더 수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상속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속과 상속인, 그리고 상속 순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의 요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실종 선고, 인정 사망으로 개시가 되는데 그 절차는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개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 즉 적극적 재산으로 망자의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등을 말하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 이것은 망자의 채무와 같은 소극적인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권의 의의는 상속 개시 전후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상속 개시 전의 상속권은 기대권적 상속권이며 이는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실당하지 않고 유류분, 대습 상속 등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조건부 권리와 같은 침해 금지의 효력과 적극적인 처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상속 개시 후의 상속권에 다시 승인 전 단계에는 형성권적 상속권, 승인 후에는 기득권적 상속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 후에 상속인의 지위를 침해당한 자는 나중에 나오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상속권은 상속 개시 전후와 승인 전후에 따라 성격과 보호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는 사실상의 사망이 한하지 않고 실종 선고, 인정 사망 등이 포함되고 상속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상속인에 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사례를 보시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갑과 을은 부부인데요. 을이 간통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갑과 을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 을은 간통을 한 남자와 함께 남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중상을 입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먼저 처가 남편을 살해하려 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다음으로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본 사례에서는 을이 가진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님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앞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속인, 상속 능력, 그리고 태아의 상속 능력에 관한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격을 법률상 제한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속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앞의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내의 간통행위와 그 상간자의 처벌 문제, 그리고 살해의 고의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와 같은 것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이혼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하겠는데요. 다음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천천히 익히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함께 보시지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보셨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우선순위이어야 하며 상속 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미리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상속 능력이라고 하며 일시적으로라도 주인이 없는 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은 권리 능력자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태아의 상속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 능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출생하면 소급하여 상속 능력을 취득한다고 보고, 학설은 태아는 상속 능력을 가지지만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판례와 학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태아인 동안에도 상속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한편 상속 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속 결격이 된 자는 그 사유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그리고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입니다. 다만 상속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 한하기 때문에 결격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자의 상속분을 결격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확인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앞의 사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시해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우선 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입니다. 물론 가출이나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가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민법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이나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아내가 상간자와 남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속인으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아의 상속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원칙상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태아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으려면 먼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태아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상간자와 함께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중상을 가한 처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이 되어서 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 권한이 없게 되고 남편은 태아에 대해서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태아의 상속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요. 역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사례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사정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결혼식만 올리고 살고 있었고 이때 을은 임신 3개월이었는데요. 여름 휴가차 자동차로 서해안 여행을 가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병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갑은 사망하고 을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병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을은 건강이 악화되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의 재산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상속하게 될까요? 이 사례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대해 이해하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시겠는데요.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이건 미혼이건 묻지 않으며 아들과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과 손자 모두 직계 비속이지만 촌수가 더 가까운 아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양자는 친생 부모는 물론 양부모에 대해서도 모두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친생 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직계 비속에 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갑, 을이 모두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자녀 A, B와 을의 자녀 C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만일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사망한 자녀의 생존 배우자는 그의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A, B는 갑을 대습상속하고 C는 을을 대습상속하여 A와 B는 상속 재산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상속분에 대해서 A, B, C 모두 3분의 1씩 상속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데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부계인지 모계인지 생가인지 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가 그 직계 비속 없이 사망하면 친생 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며 동일한 촌수의 직계 존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위 상속 1순위와는 달리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을 때에는 부만이 상속을 하며 모의 직계 존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그 자녀의 직계 비속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비속이 고유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입장인데요.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 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의 포기는 대습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포기를 하면 제2순위의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학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서는 기준이 되는 법원의 견해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제1순위의 상속인과 제2순위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동성이복의 형제자매는 물론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법원은 여기에 형제자매에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그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제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순위에서 알아볼 것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등과 같은 각종 연금법, 또 선원법 등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구별하지 않고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후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대법원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 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그러면 앞의 사례를 해결해 보도록 하지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부부가 여름 휴가 여행을 가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기억하시지요? 이 사례에서 먼저 태아에게도 민법상 재산 상속권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이 태아의 재산 상속권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 상속권은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임신 중절을 했다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례에서 을은 아직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갑의 재산과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갑, 즉 남편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을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즉 병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등장한 대습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는데 그 직계 비속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 또는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습상속의 요건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일 것입니다. 이제는 대습상속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상속 포기가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 상속을 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을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지요? 다음으로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포기가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인데요. 법원은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손이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본위 상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 상속을 하는가 아니면 대습상속을 하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을 설명드리면서 그림으로 설명한 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 즉 사망자 또는 결격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는 대습 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 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대습 상속의 요건에 대한 해석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습 상속의 요건인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례는 수년 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례여서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 갑, 아내 을, 딸 병, 사위 정, 병의 남편이지요. 갑의 동생 무가 있는데 갑을 병이 같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갑을 병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면 사위인 정이 상속권자가 되며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갑의 동생인 무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서 사위 정이 갑의 재산을 대습 상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갑과 을은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었던 것인데요. 물론 대습 상속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과는 별개로 동시 사망 추정의 효과를 번복시킬 증거가 있어서 동시 사망의 추정이 깨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속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그리고 대습 상속에 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개념들이니까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